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목중학교 소통 추가 C 저항 파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을 찍은 이유는 아두이노에 있어서 저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야 할 텐데 좀 너무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굳이 실시간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선 오늘 알아볼 거는 아두이노의 저항인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 하니 먼저 첫 번째 오매 법칙 V는 IR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법칙이죠. 그 다음에 직렬과 병렬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전압 강화. 그 다음 아두이노 저항 읽는 법. 이렇게 아두이노 저항 읽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아마 이 부분은 다들 교과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매 법칙은 전압을 V라고 하고 전류를 I,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회로에서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다 라는 게 성립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R이나 I가 0이 아닐 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정리도 가능하겠죠. 이 V는 IR 같은 경우는 오매 법칙인데 따로 증명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에서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만약 아직 안 배우신 분들 있다면 어차피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하니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렬과 병렬의 차이점인데요. 이것도 역시 교과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직렬 같은 경우가 그냥 이렇게 쭉 여기가 저항이 있고 쭉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요. 이 전체 저항 아니, 이 전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흐르는 전압하고 여기로 걸리는 전압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병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압이 동일합니다. 전류가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선이 두 개로 나누고 여기 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3V가 걸렸으면은 여기도 3V, 여기서 3V 이렇게 걸립니다. 사실 직렬 같은 경우는 전류가 동일하다는 거는 아두이노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은데 어, 병렬에서 전압이 동일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날 때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저항을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압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은 전압 강화가 각각 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병렬로 연결할 때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에서 양쪽 다 전압이 같다. 단 저항이 같을 때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교과에서 다뤘던 부분이죠. 자,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압 강화 부분인데요. 어, 원래 도선에서 화살표를 쓰지는 않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여기 저항 실제로 회로도에서 저항 기호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류가 한번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5V 전지가 걸려 있어요. 근데 여기 5V 전지가 걸려 있는데 이렇게 쭉 5V를 타고 가다가 저항을 만나서 이 전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5V였던 애가 여기 오면은 3V가 됩니다. 이때 어찌 보면은 이 저항 R이라는 게 얘를 2V만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에 의해서 2V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 여기 3V짜리 건전지에 저항이 있는데 얘로 인한 전압 강화가 2V만큼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한테 2V가 걸리니까 도선에 남는 전압 같은 경우는 1V가 되겠죠. 그래서 도선에 남는 전압 같은 경우는 얘가 3V에서 2V만큼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1V가 됩니다. 또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3V의 전압을 걸어줬는데 여기 도선에 흐르는 저항은 안 나와 있으니까 전압이 뭐 2V라고 해보면은 이 저항에 의해서 1V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압 강화를 일어날 때 직렬로 연결을 할 때와 병렬로 연결할 때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 전압 강화를 2V씩 시키는 저항이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두 개를 나누어줘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병렬로 연결할 때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된다고. 그럼 이 2V를 두 개를 직렬 연결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도 5V의 전압이 들어옵니다. 저항을 만나서 2V를 저항이 써버리고요. 다음에는 3V가 남는데 같은 저항이라고 가정하면은 또 2V를 얘가 써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도선에 흐르는 얘는 1V, 총 남은 전압인 1V가 전체 도선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렬로 연결할 때는 좀 다른데요. 병렬로 연결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니 여기도 3V가 걸린다고 쳐봅시다. 3V가 걸리면은 여기서도 3V, 여기서도 3V 이렇게 걸립니다. 똑같은 저항이 얘가 2V씩 전압 강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1V, 여기서는 1V가 되죠. 병렬이니까 얘가 다시 합쳐져서 1V. 결국 도선에 걸리는 전압 같은 경우는 1V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이 두 개가 연결되었는데 병렬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하나의 저항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두 개니까 두 개를 합한 4V만큼 총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저항 두 개에 의한 전압 강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을 할 때 직렬을 연결을 하면은 전압 강화 때문에 여러 개를 연결을 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전압 강화가 3V인 이런 저항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5V의 전압을 걸어줬어요. 그럼 얘가 3V를 가져가니까 여기 2V 남겠죠. 근데 얘가 3V를 가져가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지금 2V밖에 없죠. 그럼 일단 다 가져가기 때문에 0V 여기 도선에 전체 걸리는 전압은 0V가 돼요. 그래서 V는 I 아래서 R은 있는데 V가 0이기 때문에 I도 0이 되고요. 결국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히 전압 강화가 되는 만큼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벡터 값을 생각해가지고 마이너스 1V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좀 알맞은 예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떡이 5개가 있었어요. 앞에서 3개를 먹었어요. 그럼 2개가 남겠죠. 근데 또 다음에 애가 가지고 3개를 먹겠다는데 3개가 없어요. 근데 2개를 먹습니다. 그럼 0개가 되겠죠. 결국 남은 게 없고 떡은 0이 될 수는 있어도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압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0V가 되고 반제로 흐르진 않는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LED를 한꺼번에 3개를 켜고 싶다고 합시다. 3개를 이렇게 켜고 싶은데 얘를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해버렸어요. 참고로 LED 하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는 2V예요. 그리고 5V도 걸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 얘가 2V를 써서 3V가 되고 얘가 또 2V를 써서 1V가 되는데 여기서 더 2V만큼 쓸 게 없고 그러면은 이 도선에 걸리는 전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체 다 불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두이노 작품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LED를 뭐 3개, 4개, 5개 동시에 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방법 간단합니다. 병렬로 연결하면 돼요. 병렬로 여기 LED 이렇게 3개를 연결하고 여기 5V의 전압을 걸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나눠서 얘도 5V, 얘도 5V, 그리고 얘도 5V가 됩니다. 그리고 LED에 의해서 각각 2V씩 전압 강화가 일어난 다음에 얘가 3V, 3V, 3V가 되고요. 병렬이니까 다시 합쳐져서 총 남는 전압은 3V가 돼서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도선이 끊어졌거나 하지 않는 이상 3개 모두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아두이노를 직접 나중에 해보시게 되면은 LED를 이렇게 3개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LED에 하나도 불빛이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아주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뭐 잘못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불빛이 안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전압 강화를 생각 안 하진 않진 않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전압 강화는 저항이 있을 때 그 저항에 의해서 감소되는 전압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병렬로 연결할 때는 여러 개를 연결해도 하나처럼 작용하고, 직렬은 전압 강화되는 걸 총 더해서 뺀다. 단 0 이상이 되도록 뺀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두이노에 보면은 저항이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저항을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단위입니다. 먼저 1A. 1A는 다들 아시죠? 1A는 우리가 아는 그 1A인데요. 그러면은 얘는 몇 밀리암페어일까요? 정답은 얘 1000밀리암페어입니다. 역시 1밀리암페어는 1000분의 1 암페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만한 그만큼의 전압을 세게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단위는 아마 이 밀리암페어일 거예요. 밀리암페어가 0.01암페어, 즉 100분의 1암페어나 10분의 1암페어, 뭐 만분의 1암페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꼭 1000분의 1이란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저항을 알맞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1옴, 뭐 2옴, 우리가 주로 교과에선 이 정도 크기의 저항을 쓰죠. 근데 전류와는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크게 쓰게 됩니다. 저항을.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LED랑 가장 많이 쓰는 게 220옴이거든요. 이거 퀴즈에 냈으니까 LED하고 가장 많이 쓰는 저항은 220옴이다. 잠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20옴 쓰고 뭐 4.7K옴, 10K옴 이런 게 있는데요. 이 K가 무엇이냐 하니 이 1000에 나타냅니다. 얘 같은 경우는 4700옴이 되고요. 10K니까 1만 옴이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 할 때는 이렇게 옴도 보지만 킬로옴도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옴이랑 암페어 같은 경우는 아셨던 단위일 텐데 이렇게 밀리암페어와 킬로옴도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 저항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 읽는 법 어떻게 읽는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 사진과 같이 저항을 읽는 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 4줄짜리 저항입니다. 4줄짜리 저항.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저항 같은 경우는 맨 끝에를 금색이나 은색으로 표시하는데요. 그 금색이나 은색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100옴짜리 저항이면은 얘가 플러스 100옴짜리 저항에 금색이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허용을 한다. 그게 오차 범위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이 오차 범위 같은 경우는 실제 저항을 읽을 때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항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오차 범위를 나타내는 금색, 은색 띠 같은 경우를 오른쪽으로 두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오차 범위를 나타내는 색깔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여러분이 쓰는 저항에는 5%가 많을 겁니다. 아마 정교한 저항이라고 해봤자 1%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을 텐데요. 아마 싸구려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항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리 숫자인데요. 이렇게 오차 범위, 금색이나 은색띠 같은 거를 오른쪽으로 봤을 때, 맨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두 번째 전까지, 뭐, 네 줄짜리 저항에서는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다섯 줄짜리 저항에서는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이 숫자를 나타내는데요. 이 숫자는 그냥 여기 있는 표에 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가 지금 갈색이죠. 갈색이면 1, 검정색이면 0. 얘는 앞에 있는 건 10을 나타내는 거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갈색 1, 빨간색 2, 주황색 3, 123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승수인데요. 이 승수는 10을 얼마나 곱하냐 이겁니다. 아마 주로 자주 보게 될 거는 승수 같은 경우에는 빨강, 주황, 노랑 이 범위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승수 같은 경우는 1옴단이고요. 지금 이 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뭐 10의 몇 제곱인지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검정색이면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두 자릿수 혹은 세 자릿수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만큼을 다시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10의 0제곱이면 1이죠. 앞에 근데 이렇게 갈색하고 검정색을 이렇게 합해서 10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1을 곱해주면 결국 얘는 10자리 저항이 되는데 이렇게 곱한 값을 옴으로 해서 얘는 10옴 저항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초록, 주황, 그 다음에 주황, 금색 이런 저항이 있다고 했을 때 금색을 오른쪽으로 두고 맨 처음이 초록의 주황이니까 53 그리고 10의 세제곱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해서 5300옴이 되는 저항인데 이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5.3kΩ, 즉 5.3k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서 123이라는 숫자를 얻었고 거기다가 노란색을 좀 크니까 빨간색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100이면은 이 123에다가 그냥 100을 곱하면은 12300이 되죠. 12300 같은 경우는 1000단위로 고쳐주게 되면은 12.3kΩ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2.3kΩ 저항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는 없는 예제 하나 더 해볼게요. 보라색, 초록색, 그 다음에 갈색이 없으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그 다음에 금색 이렇게 나온 저항이 있다고 할 때 이 저항은 몇 옴짜리 저항일까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아참 이거 이렇게 보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긴 했는데 각 색깔이 무슨 숫자를 나타내는지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표 같은 거 보고서 이게 몇 옴짜리 저항인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과연 몇 옴짜리 저항인가 하니 얘는 보라색이 7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5네요. 그러면은 일단 75를 나타내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이죠. 빨간색 같은 경우는 곱하기 100을 하다 해가지고 75 곱하기 100 750옴이 되는 그런 저항입니다. 네, 이렇게 저항을 색깔에 따라서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한 예제와 저항을 알맞게 사용하는 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예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과 같이 5V짜리 전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회로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LED가 이렇게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검정색 빛이지만 LED예요, 얘도. LED고요. 이 회로에 0.0015 암페어, 즉 15mA만큼의 전류를 흘러보내고 싶자면은 여기 저항에다가 얼마를 연결해 줘야 될까요? 그리고 LED에 의한 전압 강하는 2V입니다. 잠깐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5V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 보드가 내보내는 그런 표준 전압이고요. 아두이노에서 3V를 쓰기도 하는데 아두이노 보드는 일반적으로 5V를 내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V 전압을 걸어줬는데 얘가 2V만큼 가져가죠. 그래서 전체 조선에 흐르는 전압 같은 경우는 3V고요. V는 IR이라는 ohm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I는 IR로 썼네요. 아이고. 우선 3V, V는 IR이라는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V가 3이고 우리가 원하는 저유가 이 I만큼 즉 0.015만큼 흘러야 되므로 V는 0.001호네요. 1호 곱하기 R 다시 V에다가 도선에 걸리는 전압인 3V를 대입해주면 3V 3V 생략할게요. 3은 0.0015 곱하기 R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R이 200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그냥 단수 계산이 생략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 도선에 0.0015A의 전류를 흘려보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저항을 걸어줄 때 200ohm이 필요하다. 200ohm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200ohm이 필요는 한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 10% 정도 큰 저항인 220ohm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키트에는 220ohm짜리 저항이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에서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내보낸 다음에 다시 아두이노 보드로 들어오는데요. 이때 들어올 때 0.0015A 즉 15mA만큼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에 이보다 많이 큰 전류가 들어온다 하면은 과전류로 인해서 보드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LED 하나 정도는 그냥 저항이 없이 꽂아줘도 되기는 하는데 안전하게 그리고 고장을 막기 위해서는 꼭 저항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꽂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항에 대해서 그리고 전압 강화 그리고 저항 읽는 법까지 다 알아보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전압 강화의 개념하고 그리고 이 실제로 몇 ohm의 저항을 써야 되는지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니라 10% 정도 플러스를 해서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